네, 자, 이제 잠깐 볼게요. 개념체계만 먼저. 개념체계는 책에 있는 설명이 조금 약해요. 너무 실제 나오는 건 약해가지고 이거 하나 다시 나눠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념체계. 그 개념체계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질적 특성, 질적 특성. 내용을 한번 쭉, 그래도 중요한 거는 추려드리고 책을 볼 거니까요, 여러분. 네. 자, 질적 특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IFRS는 개념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이 있죠. 회계 기준이 있죠.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계 기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준서하고 기준서 밑에 해석서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준서는 기준서마다 번호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19호다, 뭐 그렇죠? 1001호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번호가 있죠. 그리고 개념체계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각각의 기준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을 담아놓은 거라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치면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이게 기준서 역할을 하는 거고 국세기본법이 개념체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존재로 있는 건데 얘하고 서로 같으면 되지만 서로 안 맞으면 뭐 적용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기준이죠. 그렇지. 개념체계하고 이게 다르면 기준,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체계 여러 개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공통적으로 가져던 속성인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핸드아웃 나눠드린 걸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받아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죠. 첫 번째 거.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해서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 거기죠. 현재, 또 잠재적 투자, 현재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게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들이에요. 또는 일반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주주죠, 주주 쉽게 해서 주주 개념이고 대여자, 기타 채권자니까 말 그대로 채권자. 이게 제가 가장 유용할 정보가 제공된 유형을 식별하는 거고. 자, 유용한 정보의 이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제공되지만, 그러니까 재무제표 정보에도 제공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우리가 재무정보도 제공된다. 그러니까 수치로 제공되는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에도 질적 특성은 적용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자, 보고기업에 대한 유용한 재무정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력이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을 가시고 이 질적 특성은 몇 개로 크게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누는데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뭐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몇 개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몇 개냐.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있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목적 적합하고 그리고 나타난 바를 충실하게 표현한다.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걸 이 둘을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질적 특성은 근본적과 보강적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근본적 안에 가장 필요한 정보의 속성이 뭐가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편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재무정보가, 자, 우리가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데 뭐예요? 비교 가능하고,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성. 그리고 또 적시성. 그리고 또 이해 가능성. 그래서 4개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필요하답니다. 자, 4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고 이걸 기억할 때는 여러분 가능성이 3개가 들어가요. 가능성 뭐 비교, 검증, 이해. 그리고 하나가 더 뭐라고요? 적시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제들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정도, 이름만 알아도 될 정도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해요. 처음에는 그냥 위에 기본만 알면 됐었는데. 자,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 볼게요. 여러분. 근본적. 한가로 1번.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고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됩니다.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자, 첫 번째 거 줄지세요, 여러분.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 그죠? 자, 뭐냐면 여러분. 자, A라는 회계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하고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은 100이에요. 근데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은 20 정도가 돼요. 이 정보가 이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죠. 서로 다른 그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된다고? 이 정보는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예요. 정보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최소 50 정도는 벌어야지만 이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만큼을 정보에 이용해서 우리가 50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겠지만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이런 정보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